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역시 SK하이닉스 ADR과 관련된 뉴스라 볼 수 있는데 그 SK하이닉스 ADR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니까 블룸버그에서 뭐라 보도했냐면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있고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ADR 상장을 갖다가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아니 삼성전자보다 더 밑에 있던 기업을 생각하는 SK하이닉스가 ADR을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삼성전자는 왜 ADR 상장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나스닥의 이제 사장이 여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미국 상장 가능성에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라고 나스닥의 사장이 직접 나와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고려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 해외 알짜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나스닥 회장과 블룸버그 사이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상장한다면 나스닥 자체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상장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론적으로도 삼성전자가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추가로 ADR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는 우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지만 하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인센티브의 논란도 원래 누가 먼저 이걸 갖다 촉발시켰습니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갖다가 정직원에게 나눠주겠다 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삼성전자 역시 파업에 직접까지 가다 결국은 메모리 사업부로 국한하게 됐지만 메모리 사업부에도 여기 인센티브를 나눠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ADR 상장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우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ADR을 말미암아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쭉쭉 뻗어간다면 이 부분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ADR 상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뭔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따라서 ADR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또 추측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ADR 상장을 했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고려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게 왜 고려가 될까요? 이게 아직까지는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꺼리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엇이 결국 ADR 상장이라는 건 상장입니다. 그럼 미국 SEC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뭐냐면 해당 기업의 거버넌스가 투명하냐, 해당 기업의 거버넌스가 미국의 상장사 기준에서 납득하고 합리적이냐라는 것을 관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거버넌스가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가 있는데 SK그룹 전체는 얽히지 않고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깔끔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 순환 출자는 이제 해소가 됐지만은 깔끔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벌만 가진 독특한 어떤 그 구조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조업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산분리를 강력하게 이제 그 천명이 되는데 반영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최대주는 이지영 회장 일가가 최대주가 아니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입니다. 아직도 한 8.5%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왜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우리나라 최고의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조업에는 삼성전자의 최대주가 됐냐 삼성생명이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뭔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SEC가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는 금산분리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부이지만은 국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법으로는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이 천명돼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대해서 1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넘느냐?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말미암아서 주식을 소각해버리면은 갑자기 본인들은 추가로 투자하지 않았지만 두 회사 합쳐가지고 네. 삼성전자 지분이 10% 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 삼성전자 ADR 상장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따른 삼성전자 ADR 상장 가능성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